대표님, 네, 신랑은 각종 서류나 증명서로 점검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검증을 많이 하죠. 예. 근데 과연 신부는 어떻게 점검하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까? 자, 신랑도 서류를 갖고 점검만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신랑을 직접 그쪽 신랑 집에 찾아가서 직접 만나보고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랑이 진짜 제대로 사람이 결혼할 능력이 되는 사람인지 어떤 그런 거 쭉 확인을 거치고, 자, 신부는 꼭 진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할 때 파트를 나눠보면은 개인 소개, 그 다음에 뭐 브로커가 하든 업체가 하든 그거는 이제 정식 누구 업체라고 생각하고, 베트남 여성한테 직접 이렇게 소개를 받느냐, 뭐 회사를 통하든 브로커를 통하든 이렇게 이제 받는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를 합시다. 저는 개인 소개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개인 소개는 그 소개하는 사람이 신부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다 믿어야 돼. 그렇죠. 학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인 소개를 받아갖고 저희한테 서류 진행을 해달라고 이렇게 온 분들 중에 제대로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심지어 학력도 중학교 나왔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초등학교 나왔고, 심지어 심한 건 분명히 결혼한 적 없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혼녀. 그게 서류로 다 드러나나요? 아죠, 당연히. 근데 그 서류를 신랑은 몰라요. 그렇죠. 업체는 보면 알아요. 근데 개인 소개하면서 신랑이 지정하는 업체에다 결혼을 안 하려고, 서류를 진행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무조건 의심해 봐야 돼요. 자기 아는 데다 맡기려고. 그러면은 이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다른 점을 제가 여기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은 우리가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이혼 다 나타나잖아요. 베트남은 안 나타납니다. 결혼한 적 없어요 하면은 18세 이상 이후에 결혼한 적 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혼했어요 하면은 언제 누구 언제 이혼했어요, 그 이후에 혼자 살아요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해도 앞에 건 안 나타납니다. 마지막 것만 나타나요, 이 나라는. 그래서 이혼녀다, 한 번 이혼했는지 5번 이혼했는지 10번 이혼했는지 몰라요. 애는 나오나요, 그게? 애가 있나? 사실상 애도요, 호적에 나오면은, 근데 베트남은 이 거주 등록을 하잖아요. 자기 집에 등록 안 하고 언니 집에 등록을 해놓으면은 안 나오죠. 서류 가지고 자식을 있냐 없냐 판단 절대 불가닥한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반드시 이 신부를 확인해야 될 부분, 저는 학력, 그 다음에 이 신부의 실질적으로 산부인과 검사, 산부인과 검사 쪽에서 이 신부가 출산을 한지 있냐 없냐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실상 미혼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19살, 20살도 미혼모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도 한국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아기를 낳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산부인과 병원 검사적으로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학력,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신부가 진짜 결혼을 한 적이 있냐 없냐, 그거는 서류적으로 반드시 점검하는데, 그거는 이제 모든 업체가 대부분이 이제 업체에 살 때는 신부 서류를 받잖아요. 받으면 거기에 결혼한 적 한 번도 없다, 이혼하고 지금 혼자 산다 이렇게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걸 대부분 이제 속이는 경우는 잘 없죠. 근데 개인 소개는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 좋게 그냥 아가씨 소개받았다, 그냥 운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가씨들이 많은 편이겠죠, 당연히. 가끔 속이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류를 위조하는 게 아니라. 위조가 아니고 신랑한테 안 보여주는 거죠. 자, 저 아가씨 소개해주는데 학력이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나왔어요 하고 학력 서류 안 보여주니까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신부들 학력서류 받습니다. 학력서류 복사해와도 안 됩니다. 원본 반드시 공정받아 와야 돼요. 그 서류 자체는 읽어보잖아요. 여기는 졸업 정서로 가지고 있잖아요, 집에. 그 신부들 어떤 경우는 졸업 정서를 갖다 줘요. 정서 자체 원본을 줘요. 그러면 내가 보고 신부한테 돌려주죠. 어떤 신부요? 생활기록부처럼 3년간 성적 증명서 다 나온 걸 통째로 보내오는 신부도 있어요. 그만큼 신부가 자신 있다는 거죠. 학력에 대한 서류는 아니면은 학력을 거짓말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미혼이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뭐 신부가 어디 그래서 뭐 성병이 걸렸다, 뭐 에이즈가 걸렸다 이런 경우 잘 드물거든 이 나라는요. 그래도 이제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성병 부분, 에이즈 부분은 이제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다 검사를 하니까 그는 법적으로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개인 결혼 같은 경우는 안 해요. 그러고 가끔 가다가 안 하는 게 뭐냐? 저거요. 계획 있는 신부는 절대 한국 입국 못 합니다. 계획 있는 신부는 한국 못 가니까 계획 부분 반드시 검사. 그런 건강검진은 그러니까 성병 종류 그러고 계획 검사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간염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간염 이제 검사도 해요. 그리고 신부가 혈액형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혈액형을. 아마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래서 혈액형이 뭔지도 검사해가지고 신랑분한테 당신 와이프 혈액형이 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 문신은 어떻습니까? 문신은 무조건 빼야 돼요. 어떻게 하나요?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신부들한테 문신 일단 묻습니다. 나중에 다 체크하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은 가끔 그래요. 진짜 우리 어제도 현재 지우고 있다고. 이제 지우기 시작하더라고 보니까요. 왜 그거 문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고생하고 지우고 가느냐. 근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문신 있는 사람은 아예 내가 오지 말라고 시킵니다. 그걸 이야기 안 하면요. 한 20%는 문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신랑분들이 최근에 우리 상담 오신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업체에서 했는데 영상 맞선을 했는데 문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래서 영상 맞선 볼 때 문신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는 뭐냐? 일반 맞선에서 잘 선택을 안 하니까. 그래서 문신 있는 사람은 우리가 평가하면은 한국말로 많이 좀 놀았던 아가씨다. 그럴 가능성이 높답니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이 좀 놀았던 아가씨고, 문신 있는 아가씨가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나는 그 학력도 100% 의심해 봐야 된다고. 왜냐면 그 학력이 낮으면서 여기 문신을 대부분 몇 살 때 많이 하냐면 15살에서 17살 때 많이 해요. 그때 우리가 말하면 우리 한국에 중학교 다닐 때 철없이 왜 좀 아들 농띠 지긴다 할죠. 사투리 말로. 여기 똑같거든요. 그때 다니면서 잘못해갖고 어울려갖고 친구들하고 어울려고 문신하고 하는 아들이 대다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신은 무조건 깊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 살 수 있는 확률은 무조건 떨어진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아까 말다시피 학력, 그 다음에 이 신부의 결혼 전력, 그 다음에 출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그리고 건강, 그 다음에 문신, 이거는 필수 체크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신부의 인성이죠. 진짜 신부가 착하고 진짜 결혼해서 한국 가서 살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그거는 겪어보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더 좋아하는 게 무조건 나타납니다. 그런 신부들은. 신부가 신랑을 더 좋아하듯이 옛날에처럼 그냥 단순하게 소개해서 그냥 둘이 한국말 공부하고 한국 간다.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진짜 연애하듯이
진짜 둘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한국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한 달, 두 달만 겪어보면 느껴요. 그리고 두세 달 다 겪어봤을 때 우리 신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혼자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면 멈춰요. 신랑보다 신부가 더 신랑을 좋아해야만이 한국 가서 제대로 산다. 그거는 반드시 이런 전체적인 거 체크를 하면서 결혼을 진행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